나이 들어서 뭘 고쳐.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고치려고 해도 안 돼. 습관이 됐어. 혹시 이런 말 하고 계신가요? 술, 담배를 끊어야 하는데 못 끊고, 화를 참아야 하는데 못 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못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못 살고. 나이 들어서 고치기는 틀렸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바꿔서 뭐 해, 이렇게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노후를 망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200년 전 40살의 유배를 가서 자신의 모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은 천천히 너를 죽인다.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노후가 무너진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습관은 바꿀 수 있다. 1801년 정약용 선생 40살의 나이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유배 초기 선생은 자신의 민낯과 마주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양에 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관직이 있다는 핑계로, 사람들이 많다는 핑계로 자신의 나쁜 습관들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있었습니다. 선생은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오늘도 화를 냈다. 하인이 늦게 밥을 가져왔다고 소리를 질렀다. 왜 화를 냈을까? 밥이 늦은 것이 그렇게 큰 일인가? 아니다. 나는 그냥 화내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한양에 있을 때도 그랬다. 부하들에게 화를 냈고, 아내에게 화를 냈고, 아이들에게 화를 냈다. 나는 정의롭기 때문에 화를 낸다. 나는 옳기 때문에 화를 낸다. 이렇게 합리화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그냥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 부끄럽다. 또 다른 날의 일기입니다. 오늘도 술을 마셨다. 외롭다는 핑계로 술을 마셨다. 한두 잔만 마시려고 했는데 결국 취할 때까지 마셨다. 한양에 있을 때도 그랬다. 동료들과 어울리려면 술을 마셔야 한다. 스트레스를 풀려면 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합리화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그냥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술 때문에 건강을 해쳤고, 술 때문에 실수를 했고, 술 때문에 가족을 걱정시켰다. 부끄럽다. 또 다른 날의 일기입니다. 오늘도 게으름을 피웠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유배 온 사람이 뭘 하겠어?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합리화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한양에 있을 때도 나는 게으른 사람이었다. 미루고 대충하고 남에게 떠넘겼다. 바빠서 그래. 나중에 할게. 이렇게 핑계를 댔다. 부끄럽다. 선생은 자신의 모든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화를 잘 내는 것, 술을 끊지 못하는 것, 게으른 것, 과식하는 것, 걱정이 많은 것, 남 탓을 잘하는 것, 변명을 잘하는 것, 쉽게 포기하는 것,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기록하면 할수록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쁜 습관들이 나를 유배로 보냈고, 나쁜 습관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40살. 늦은 나이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자. 나쁜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자. 그날부터 선생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18년간의 긴 싸움. 하지만 선생은 이겼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왔을 때 선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부지런하고 절제하고 평화로운 사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정 선생님이 이렇게 변하실 수가. 선생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나쁜 습관이 노후를 망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건강을 망친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은 천천히 건강을 망친다. 술을 매일 마시면 간이 망가지고, 담배를 매일 피우면 폐가 망가지고, 과식을 매일 하면 위가 망가지고, 화를 매일 내면 심장이 망가진다. 당장은 괜찮은 것 같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르다. 쌓이고 쌓인 나쁜 습관이 한꺼번에 터진다. 그때는 이미 늦다. 건강을 잃으면 노후는 병원 신세다. 약만 먹다가 병원만 다니다가 침대에 누워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노후를 보낸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건강한 노후는 없다. 나는 유배 초기에 건강이 나빴다. 술 때문에,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니 건강이 회복되었다. 술을 끊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화를 참으니 67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습관이 건강을 결정한다. 둘째, 가족을 잃는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은 가족을 떠나게 만든다. 화를 잘 내면 가족이 두려워한다. 술을 매일 마시면 가족이 실망한다. 게으르면 가족이 지친다. 처음에는 참는다. 원래 저런 사람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한계가 온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가족이 떠난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고, 배우자가 등을 돌리고, 친구가 연락을 끊는다. 노후에 혼자 남겨진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외로운 노후를 보낸다. 나는 유배 가기 전에 가족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 화를 자주 냈고, 술을 자주 마셨고, 가족에게 소홀했다. 유배지에서 그것을 깨달았다. 아내에게 편지를 쓰며 반성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못했는지.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가족을 잃는다. 셋째, 돈을 잃는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은 돈을 낭비하게 만든다. 술, 담배에 돈을 쓰고, 충동구매에 돈을 쓰고, 도박에 돈을 쓰고,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쓴다. 평생 벌어도 나쁜 습관 때문에 다 쓴다. 노후 준비를 못한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후회한다. 그때 그 돈만 모았어도. 하지만 이미 늦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가난한 노후를 보낸다. 돈을 아끼는 것도 습관이고, 돈을 쓰는 것도 습관이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넷째, 자존감을 잃는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은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바꾸지 못할까? 스스로를 경멸하게 된다. 자존감을 잃으면 삶의 의욕도 잃는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지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한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무기력한 노후를 보낸다. 나는 유배 초기에 자존감이 바닥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술을 끊지 못할까? 나는 왜 화를 참지 못할까? 스스로를 미워했다. 하지만 습관을 하나씩 고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삶의 의욕이 생겼다. 다섯째, 시간을 낭비한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은 시간을 훔쳐간다. 술 마시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쓸데없이 걱정하는 시간, 게으름 피우는 시간. 하루하루가 그렇게 간다.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간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의미 있는 일 하나 없었다. 시간만 낭비했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후회만 가득한 노후를 보낸다. 나는 18년의 유배 생활을 의미 있게 보냈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500권의 책을 썼다. 같은 18년이라도 나쁜 습관으로 보내면 낭비고 좋은 습관으로 보내면 자산이다. 여섯째, 존경을 잃는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은 사람들의 존경을 잃게 만든다. 술 마시고 추태 부리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게으르고 무책임하면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존경받고 싶다. 하지만 나쁜 습관을 가진 노인은 존경받지 못한다. 오히려
저렇게 늙고 싶지 않다. 본보기가 된다. 나쁜 습관을 고쳐야 존경받는 노후를 보낸다. 7째, 후회를 남긴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은 평생의 후회를 남긴다. 죽기 전에 그때 고쳤더라면, 그때 바꿨더라면 후회하며 죽는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후회 속에서 노후를 보낸다. 지금 고쳐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쁜 습관 때문에 건강을 잃고 계신가요? 나쁜 습관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고 계신가요? 나쁜 습관 때문에 돈을 낭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노후가 무너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나쁜 습관을 고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인정하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먼저 인정해야 한다. 나는 문제가 있다. 나는 바꿔야 한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부정한다. 부정하는 한 절대 바꿀 수 없다. 나는 유배지에서 나의 모든 나쁜 습관을 낱낱이 기록했다. 기록하니 부끄러웠다. 하지만 인정할 수 있었다. 나는 화를 잘 낸다. 나는 술을 끊지 못한다. 나는 게으르다.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여러분도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의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적고 나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 찾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에는 이유가 있다. 왜 화를 내는가? 왜 술을 마시는가? 왜 게으른가? 이유를 찾아야 한다. 나는 왜 화를 냈을까?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부터 화내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다. 그래서 화내는 것이 익숙했다. 또 화를 내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다. 그래서 화내는 습관이 생겼다. 이유를 알게 되니 고칠 방법도 보였다. 화를 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다. 화를 내면 오히려 사람들이 멀어진다. 이것을 깨달으니 화를 참을 수 있었다. 여러분도 이유를 찾아보세요. 왜 나는 이런 습관이 생겼을까? 이유를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셋째, 대체하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을 그냥 끊으려고 하면 실패한다. 대신 좋은 습관으로 대체해야 한다. 술을 끊고 싶으면 술 마시는 시간에 다른 것을 해라.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친구를 만나라. 화를 참고 싶으면 화날 때 심호흡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글을 써라. 나는 화가 날 때마다 시를 썼다. 화를 시로 표현하니 화가 가라앉았다. 게으름을 고치고 싶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부터 해라.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했다. 산책을 하고 나니 하루가 부지런해졌다.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라. 넷째, 작게 시작하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실패한다.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힘들면 먼저 양을 줄여라. 하루 한 병 마시던 것을 반 병으로 줄여라. 익숙해지면 또 줄여라. 천천히 조금씩 줄여라. 화를 완전히 안 내는 것이 힘들면 먼저 하루에 한 번만 참아보라. 한 번 참는 것에 익숙해지면 2번 참아보라.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온다. 나는 18년 동안 천천히 바꿨다. 급하게 하지 않았다. 하나씩 조금씩 꾸준히 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다섯째, 기록하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기록하라. 오늘 화를 몇 번 냈는가? 오늘 술을 마셨는가? 오늘 게으름을 피웠는가? 기록하면 자각하게 된다. 나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기록했다. 오늘 화를 참았다. 오늘 술을 마시지 않았다. 오늘 부지런히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면
내일도 잘하고 싶어진다. 기록이 나를 바꿨다. 여러분도 작은 공책 하나 준비하세요. 매일 저녁 하루를 기록하세요. 한 달만 해도 변화가 보입니다. 여섯째, 환경 바꾸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습관을 만든다. 술을 끊고 싶으면 술 마시는 친구를 멀리하라. 술이 있는 곳에 가지 마라. 게으름을 고치고 싶으면 게으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부지런한 사람들을 만나라. 환경을 바꾸면 습관도 바뀐다. 나는 유배지에서 모든 환경이 바뀌었다. 술 마실 친구도 없고 술집도 없고 유흥도 없었다. 그래서 술을 끊을 수 있었다. 여러분도 환경을 바꾸세요. 술병을 집에서 치우세요. 담배를 버리세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정하세요. 환경을 바꿔라. 일곱째, 목표 정하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정하라. 왜 바꾸려고 하는가? 무엇을 위해 바꾸려고 하는가? 목표가 명확해야 힘들 때 버틸 수 있다. 나의 목표는 건강하게 유배를 견디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 목표가 있었기에 술을 끊었고 화를 참았고 부지런히 살았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 건강한 노후인가? 행복한 가족인가? 존경받는 어르신인가? 목표를 종이에 적으세요. 매일 아침 읽으세요. 목표가 힘을 줍니다. 여덟째, 포기하지 않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 오늘 화를 참았다가 내일 화를 낼 수 있다. 일주일 술을 끊었다가 다시 마실 수 있다. 그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했으면 다시 시작하라. 나는 수십 번 실패했다. 술을 끊었다가 다시 마시고 화를 참았다가 다시 내고 부지런하다가 다시 게으르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성공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포기가 끝이다. 포기하지 마라. 계속 시도하라. 여러분은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정약용 선생은 구체적인 나쁜 습관별로 해결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술, 담배 끊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술과 담배는 가장 끊기 힘든 습관이다. 하지만 반드시 끊어야 한다.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술을 끊는 방법. 하루에 마시는 양을 정하라. 점차 줄여라. 술 마시는 시간에 다른 것을 하라. 술 마시는 친구를 멀리하라. 술이 몸에 미치는 해를 매일 기억하라. 나는 술을 끊기 위해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했다. 오늘 하루만 안 마신다. 내일 마실지 말지는 내일 결정한다. 오직 오늘만 안 마신다. 이렇게 하루하루 버텼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담배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피우는 개비수를 줄여라. 담배 대신 물을 마셔라. 담배 피우는 사람을 멀리하라. 담배가 폐에 미치는 해를 기억하라. 천천히 꾸준히 하라. 1년 차가 가장 힘들다. 2년 차부터 쉬워진다. 3년이 지나면 완전히 끊어진다. 둘째, 화 참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동약과 같다. 화를 내면 상대도 아프지만 나는 더 아프다. 화를 참는 방법. 화가 날 때 10까지 세어라. 심호흡을 하라. 그 자리를 떠나라. 산책을 하라. 화의 원인을 생각하라. 왜 화가 났을까? 이것이 정말 화낼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화낼 일이 아니다. 나는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자문했다. 이 일이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답은 늘 아니오였다. 그러면 화가 가라앉았다. 화를 참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화를 참으면 내 건강이 좋아지고 내 관계가 좋아지고 내 인생이 좋아진다. 셋째, 게으름 고치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게으름을 고치는 방법.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라. 하루 계획을 세워라.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할 일 목록을 만들고 하나씩 지워라.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일어나자마자 산책을 했다. 산책 후 하루 계획을 세웠다. 계획대로 실천했다.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기록했다. 이렇게 18년을 살았다. 게으름은 습관이다. 부지런함도 습관이다. 습관을 바꿔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게으름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넷째, 과식 끊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다. 과식을 끊는 방법. 배가 80% 찼을 때 숟가락을 놓아라. 천천히 씹어 먹어라. 물을 많이 마셔라. 밤늦게 먹지 마라. 간식을 줄여라. 나는 하루 아침과 저녁 2끼만 먹었다. 점심은 먹지 않았다. 배가 고프면 물을 마셨다.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다. 배가 고픈 것에 익숙해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다섯째, 걱정 끊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건강만 해친다. 걱정을 끊는 방법. 걱정을 종이에 적어라. 이것이 정말 일어날까?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까?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더라도 대처할 방법이 있다. 나는 걱정이 생기면 글로 썼다. 쓰고 나면 걱정이 작아졌다. 아, 별일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걱정을 글로 써라. 작아진다.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바꿀 수 없는 것은 걱정해봐야 소용없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여섯째, 남 탓 끊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남 탓을 하는 한 절대 성장할 수 없다. 남 탓을 끊는 방법. 내 책임은 무엇인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 나는 유배 초기에 모두를 탓했다. 나를 모함한 사람, 나를 배신한 친구, 나를 버린 왕.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내 책임도 있다. 나의 경솔함, 나의 오만함, 나의 실수. 내 책임을 인정하니 변화할 수 있었다. 남 탓을 끊어라. 내 책임을 찾아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일곱째, 미루기 끊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절대 안 한다는 말이다. 미루기를 끊는 방법. 지금 당장 시작하라. 5분만이라도 시작하라. 시작하면 계속하게 된다. 나는 글을 쓸 때 일단 한 줄만 쓰자 생각했다. 한 줄을 쓰면 2줄을 쓰게 되고 한 장을 쓰게 되고 책을 쓰게 되었다. 시작하라. 지금 당장 2분 법칙을 사용하라.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장 해라. 설거지, 정리, 전화. 2분이면 되는 일을 미루지 마라. 여덟째, 부정적 말 끊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습관을 만든다. 부정적 말을 끊는 방법. 안 돼, 못해, 힘들어. 이런 말을 줄여라. 할 수 있다, 해보자, 괜찮다. 이런 말을 늘려라. 나는 유배 초기에 부정적인 말만 했다. 끝났어, 망했어, 죽겠어. 하지만 말을 바꾸니 생각이 바뀌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견디자. 말을 바꿔라. 인생이 바뀐다. 아홉째, 불평 끊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행복을 빼앗아 간다. 불평을 끊는 방법. 불평 대신 감사를 찾아라. 왜 이렇게 힘들까? 대신 그래도 이것은 감사하다. 왜 나만 이래? 대신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다. 불평을 감사로 바꿔라. 나는 유배 초기에 불평만 했다. 왜 나만 유배를 왔을까?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할까? 하지만 감사를 찾기 시작하니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유배 덕분에 책을 쓸 수 있다. 고통 덕분에 성장할 수 있다. 불평을 끊어라. 감사를 늘려라. 여러분은 어떤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정약용 선생은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만큼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아침 습관.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한다. 나의 아침 습관.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일어나자마자 세수한다. 30분 산책한다. 차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한다. 아침 식사를 한다. 독서를 한다. 이 습관을 18년간 지켰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도 아침 습관을 만들어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라. 아침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아침을 지배하는 자가 하루를 지배한다. 둘째, 운동 습관.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중요하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나의 운동 습관. 매일 아침 30분 산책, 매일 저녁 스트레칭, 일주일에 3번 텃밭일.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다.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걷기 시작하라.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된다. 운동이 습관이 되면 건강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수면이 좋아진다. 셋째, 독서 습관.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책은 가장 좋은 친구다. 나이가 들수록 책을 읽어야 한다. 나의 독서 습관. 매일 아침 1시간, 매일 저녁 1시간, 하루 2시간씩 18년간 읽었다. 그래서 500권의 책을 쓸 수 있었다. 매일 조금씩 읽어라. 10쪽만이라도 매일 읽어라. 365일이면 3650쪽이다. 10권이 넘는다. 책을 읽으면 지혜가 생기고 생각이 깊어지고 외롭지 않다. 넷째, 감사 습관.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나의 감사 습관.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한다. 아무리 힘든 날에도 감사한 일은 있다. 오늘 건강했다. 오늘 밥을 먹었다. 오늘 해가 떴다. 감사를 기록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감사 일기를 써라. 한 달만 써도 인생이 달라 보인다. 다섯째, 성찰 습관.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라. 나의 성찰 습관.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본다. 오늘 잘한 일은? 오늘 못한 일은? 내일 더 잘할 점은? 이렇게 기록한다. 성찰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한다. 매일 10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성찰이 성장을 만든다. 여섯째, 절제 습관.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절제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야. 나의 절제 습관. 음식은 배가 80% 찼을 때 멈춘다. 말은 필요한 만큼만 한다. 돈은 필요한 만큼만 쓴다. 잠은 적당히 잔다. 절제가 습관이 되면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모이고 사람들이 존경한다. 일곱째, 정리 습관.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리정돈이 마음을 정리한다. 나의 정리 습관. 매일 저녁 책상을 정리한다.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 일주일에 한 번 방을 청소한다. 정리된 공간에서 정리된 생각이 나온다. 정리 습관을 만들어라. 여덟째, 기도와 명상 습관.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명상하라. 나의 기도 습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치며 감사 기도를 한다. 기도와 명상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든다.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은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 그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1. 나쁜 습관 인정하고 기록하기. 나의 나쁜 습관 3가지를 적으세요. 왜 나쁜지 적으세요. 어떻게 고칠지 적으세요. 종이에 적으면 더 명확해집니다. 2. 하나씩 고치기. 한꺼번에 모든 것을 고치지 마세요.
가장 시급한 것 하나만 고치세요. 성공하면 다음 것을 고치세요. 천천히 하나씩 꾸준히. 3. 작게 시작하기.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세요. 1%씩만 나아져도 1년이면 37배가 됩니다. 4. 매일 기록하기. 오늘 잘한 것을 기록하세요. 오늘 못한 것을 기록하세요. 내일 계획을 기록하세요. 기록이 변화를 만듭니다. 5. 환경 바꾸기. 나쁜 습관을 부추기는 환경을 피하세요. 좋은 습관을 도와주는 환경을 만드세요. 술병을 치우고 담배를 버리고 운동화를 현관에 두세요. 6. 목표 정하기. 왜 바꾸려고 하는지 명확히 하세요. 목표를 매일 기억하세요. 목표를 적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이세요. 7. 포기하지 않기.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세요. 계속 시도하세요. 결국 성공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포기가 끝입니다. 8. 좋은 습관 만들기. 아침 습관을 만드세요. 운동 습관을 만드세요. 독서 습관을 만드세요. 감사 습관을 만드세요.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40살에 유배를 갔다. 그때 나는 나쁜 습관 투성이었다. 화를 잘 내고 술을 많이 마시고 게으르고 과식하고 걱정이 많고 남 탓을 잘했다. 하지만 18년 동안 하나하나 고쳤다. 쉽지 않았다. 수십 번 실패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67에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왔을 때 나는 40살의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다. 더 건강하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했다. 습관은 바꿀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몇 살이신가요? 60인가요? 70인가요? 80인가요?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나쁜 습관을 고치세요. 좋은 습관을 만드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노후, 행복한 노후, 존경받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40살에 시작해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변화가 보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습관이 인생을 만듭니다. 나쁜 습관은 노후를 무너뜨리고 좋은 습관은 노후를 빛나게 합니다.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